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미국 ETF 추천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S&P 500 지수 배우셨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지수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당을 50년 이상 계속 늘려가면서 한 이거는 정말 킹이죠. 킹, 왕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괜찮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폭락할 때는 피할 수 없다. 급상승할 때 나는 못 쫓아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미국 ETF 추천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재현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 미국 ETF 촬영은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떤 ETF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S&P 500 지수 배우셨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지수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다우존스. 맞아요. 예습해오는데 오늘.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 이 다우존스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다우존스사에서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컨셉은 S&P 500하고 비슷합니다. 그 NYSE 뉴욕 증권거래소의 종목과 나스닥의 종목을 모두 합해서 뽑아요. 그런데 S&P 500은 몇 개 종목을 뽑아요? 500개. 그런데 다우는 우리가 다우 산업지수라고도 부르지만 숫자를 붙이면 다우 30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다우 3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몇 종목을 뽑냐면 딱 30종목만 뽑습니다. 정말 적게 뽑네요. 그러니까 완전 초대형주를 뽑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이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전부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 지수예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중요하니까 시가총액이 큰 회사의 비중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휘청거리면 이 지수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 30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시가총액을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뭘 따져요? 주가만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게 바로 DIA ETF예요. 다이아.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시가총액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주가. 그렇죠. 주가 중심이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DIA ETF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매력은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ETF들은 이제 분기 배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해요. 근데 이 다이아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배당을 한다는, 그래서 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쏠쏠하겠죠. 그리고 또 배당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할까요?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적게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주인,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또는 내수주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데 다우 30은 나스닥보다는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스파이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배당도 매월 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를 쫓아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배당 수익 측면에서 좀 유리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달 배당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어떤 종목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나는 30개만 모아놓은 건 좀 불안해. 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30개만 뽑아놓으니까 내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 난 그냥 S&P 500이 좋아. 그런데 S&P 500은 시가총액대로 움직이는 게 좀 아쉽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S&P 500 지수에 해당하는 500개를 뽑는데 S&P 500은 무슨 방식이라고요? 시가총액. 그렇죠. 시총 방식이죠. 그런데 S&P 500을 모아놨대 바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또 다른데요.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비중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우랑 또 조금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다우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 주씩 산다. 한 주씩 산다. 그 대신 주가가 비싼 거는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 동일 가중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종목이 500개다. 그러면은 0.2%씩 넣는다. 네네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가총액이 큰 몇 종목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유명하다, 인기가 많은 거는 네. 아까 다우 30을 추종하는 DIA ETF가 조금 더 인기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S&P 500을 추종하는데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하는 것은 ETF 이름이 RSP예요. RSP.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그럼 이게 RSP도 배당이 월 배당인가요? 아니요. RSP는 스파이랑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월 배당이냐 분기 배당이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매월 주면 기분은 좋지만 결국은 1년에 몇 %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일까요? 조삼모사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이냐 월별이냐 이것보다는 1년에 누가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느냐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주느냐.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배당. 그렇죠. 예, 네. 배당에 대해서 좀 말할 텐데요. 사실 이 ETF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당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ETF 뭐죠? 슈드. 그렇죠. 예. SCHD 네. ETF 이거 역시 배당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대표적인 ETF가 슈드인데요. 요거는 유명한 그 지수를 추정을 해요. 바로 다우존스 US 디바이던드 100 인덱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 주식들 중에서 뭐를 많이 해주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몇 개 종목을 골랐다? 맨 끝이 100이에요. 100. 그렇죠. 네. 100개 종목을 고릅니다. 네. 그런데 이 100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 일단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됩니다. 7천억이 넘네요. 7,000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만만한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일 평균 거래가 2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에 예, 거래하는 그러니까 게. 거래가 잘 안 되면 탈락이에요. 거래가 또 잘 돼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기준. 네네. 10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더 많이 주는 기업들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배당을 이번에 많이 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네네. 꾸준하게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배당 성장주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별명을 지었어요. 네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당을 50년 이상 계속 늘려가면서 한 이거는 정말 킹이죠. 킹. 네. 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배당 킹주라고 보통 해요. 배당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 무슨 회사죠? 존슨앤존슨. 바디크림 많이 베이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말씀도 맞는데 그거는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에서 로션 같은 거 네, 만드는 네. 거고요. 존슨앤존슨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을 때 항상 마시는 코카콜라. 예. 그 다음에 뭐 프록터앤갬블이라고 아시죠? 그쵸. 우리 뭐 샴푸, 네, 비누 네, 네. 이런 생활용품 회사인 P&G. 그리고 이것도 생활용품 회사네요.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3M?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5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한 배당 킹주의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고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주들을 위해 주는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25년 이상 배당을 역시 늘려나간 주식들, 뭐 엑손모빌 정유회사, 그 다음에 코카콜라에 맞서는 펩시,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 그렇죠. 그 다음에 리츠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리츠. 그게 바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가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배당 귀족주라고 불려요. 이런 회사들은 25년 이상 배당을 계속 늘려온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슈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탄탄하네. 네네. 그래서 슈드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한번 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알아봤더니 네. 에브비가 이제 제약회사예요. 암젠도 제약회사예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쉐브론,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제약회사예요. 버라이즌은 이제 통신회사예요. 그다음에 펩시. 예.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 스파이나 또는 다우나 QQQ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술주들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안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 뭐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이것보다 어찌됐든 얘네들이 나한테 뭐를 계속해서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오롯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ETF가 바로 뭐다? 슈드다. 네. 그리고 또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그래 슈드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매월 배당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슈드는 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슈드를 카피한 한국형 슈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슈드 그대로 가져온 ETF도 꽤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만 모아서 만든 ETF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슈드를 좀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당 킹주, 배당 귀족주들의 배당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유명한 ETF는 슈드밖에 없어요. 슈드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ETF가 있는데 바로 QYLD라는 ETF입니다. 이거는 요걸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커버드 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용어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슈드처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가지고 그 배당을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채권을 많이 사서 채권의 이자를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는 리츠를 많이 사서 리츠에서 나오는 그런 분배금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QYLD는 어떤 방식으로 배당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커버드 콜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죠. 그렇죠. 이 간단한 로직에서 나는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콜 옵션이란 것을 매도합니다. 콜 옵션이란 걸 매도하면 내가 매도했으니까 뭘 받겠어요? 돈을 받겠죠. 그래서 돈을 받는데 이걸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 투자에서 콜이라는 거는 산다라는 거고요. 옵션은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해요. 그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프리미엄을 먹고 내가 그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요렇게 쭉 가다가 툭 꺾인 그래프 있죠. 요 수익을 내가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내가 산 요 일직선 그래프하고 콜옵션을 팔아서 얻는 프리미엄 그래프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얘랑 이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합하면 요 3번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주가가 왕창 올라도 나는 왕창 돈을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사실 이 구조는 모르셔도 돼요. 그 대신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을 사면 나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 나는 꽤 높은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횡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박 나지도 않고 쪽박 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가 쭉 유지되면 남들은 난 돈 벌지 못했어 라고 하는데도 나는 꼬박꼬박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왕창 올라요. 나는 왕창 돈을 번다 못 번다? 못 벌어요. 뭘 팔아놨기 때문에. 콜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왕창 오를 때는 내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 나는 평소에 돈을 받아놨으니까. 반면에 주가가 왕창 하락하면 나도 하락은 하는데 프리미엄만큼은 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괜찮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폭락할 때는 피할 수 없다. 급상승할 때 나는 못 쫓아간다. 요것만 기억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QYLD가 이 전략을 쓴 맞습니다.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콜 옵션을 팔아서 주가를 조금 조정을 시킨 커버드 콜 전략이에요. 이 사실 커버드 콜 전략을 쓴 ETF가 국내외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QYLD가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부사장님 이 커버드 콜에는 단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커버드 콜은 단점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커버드 콜 ETF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가 상승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있어요. 제한이 있죠. 네. 반면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 빼고는 손실이 같이 난다 그랬잖아요. 같이 간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제한 없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별로 난 적이 없어서 지금 커버드 콜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꼬박꼬박 배당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이 상황이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만에 하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커버드 콜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